예,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그리고 한정수인의 정석, 저자이고 16년 동안 오로지 상속만 하고 있는 이재우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황당한 경우를 이제 많이 봅니다. 유언 집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유언 집행. 유언 집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유언 집행인이 돌아가시면 1억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뭐는 게 등기가 이렇게 있죠. 자, 이 매매를 합니다. 우리가 매매하면 근저당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가 인감증명 띄고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매수인한테 넘어가거나 설정이 됩니다. 그럼 매수인은 그냥 막도장이면 됩니다. 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파는 사람은 그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거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인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합니다. 근데 유언을 이제 누구한테 했습니다. 우리 이제 수유자라고 부르죠. 이 수유자가 이제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근데 소유권을 넘겨줄 피상속인, 유언자죠. 없습니다. 사망해서. 그쵸?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그 사망한 등기 의무자의 유언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언 집행인입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인이 없으면 유언 집행이 안 됩니다.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증이든 자필요원이든 녹음증이든 비밀증서든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유언 집행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집행인이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예 없기도 합니다. 유언장에. 그래서 오늘은 유언 집행인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경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인 몰입니다. 지식. 그냥 알면 됩니다. 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유언 집행자가 유언 집행자가 아예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빼놓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자필유언인 경우 이런 자필유언. 자필유언인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내 재산을 아들에게, 장남에게 어떻게 준다. 끝입니다, 그냥. 유언 집행자를 누구로 한다? 이런 얘기를 안 씁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유언장에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언 집행자는 있어요. 근데 사망합니다.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해버려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언할 때는 보통 이제 나이를 먹어서 유언을 하는데, 유언 집행자를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더 빨리 죽을 사람을 하진 않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없으나 실제로 경우의 수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니다. 세 번째, 유언 집행자가 과도한 요구합니다.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안 주면 나 안 한답니다. 나 돈 없으면, 돈 안 주면 나 안 해. 니들 알아서 해. 잃어버립니다.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니, 너한테 이거 해주면 다른 상속인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장남이 유언을 받았는데 딸이 뭐라고 따집니다. 하지 말라고. 왼수된다거나 하면, 이러면 이제 유언 집행의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가서 그 딸하고 합의를 봐. 그럼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하라고 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뭐 다른 걸 떠나서 예, 의무에 대한 이행을 안 합니다. 예.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예. 이런 경우는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상속인이 아예 없었을 때는 상속인 과반수입니다. 과반. 과반은 뭐죠? 과반은 50%가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머니 있고 아들 있고 딸 있다. 여기는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입니다. 이렇게 두 명이면 됩니다. 이렇게 두 명이거나. 그래서 과반의 동의로 상속인 중에 이건 지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릿수로 합니다. 머릿수. 표는 똑같습니다. 상속 지분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언자보다 집행자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상속인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또 사례를 들어보면 뭐 재혼을 했는데 이제 전처소생들이 유언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처소생들만으로 상속인이 과반이 넘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재혼처나 재혼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유증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뭐 그것이 몇 억이든 몇백억 부자든 자산가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경험해 본 바는 뭐 1000억대 자산가까지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처 쪽으로 갑니다, 이게. 그리고 자녀들이 많으면 마지막까지 함께 거주했던 자녀한테 거의 몰빵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 일반적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과반되기 어렵습니다. 재혼한 경우는 뭐 과반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소송입니다. 소송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유언 효력 확인해소를 들어가거나 뭐 소유권 이전 청구서를 유언에 의한 유언을 원인으로 하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나 이렇게 소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다한 요구합니다. 이거는 두 개하고 틀리죠. 이거는 이 유언자가 사망해서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앞에 두 개는 유언 집행자가 없습니다. 근데 발생했을 때 유언 집행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법원에다가 해임 신청을 하고 선임 신청합니다. 새로운 유언 집행자를. 법원에다가 제가 이행을 안 하니 새로 쟤를 해임하고 새로운 유언 집행자를 선임해 주세요. 이 사람으로 이렇게. 그래서 통상 이거 해임할 때는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해라. 안 그러면 너 해임하겠다. 안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법원에다가 증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뭐 짧게 줍니다. 한 7일. 요즘은 이제 빠등, 우리가 빠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빠른 등기입니다. 오늘 보내면 내일 들어갑니다. 뭐 당일 특급도 있습니다. 뭐 아침 일찍 접수하면 그날 들어갑니다.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빠등으로 하면 다음날 들어가니까 보통 내용 증명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 보통 이제 짧게 줍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 뭐 합니까? 어차피 안 할 건데. 그 다음에 선임 신청을 합니다. 얘를 없애버리고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 누구냐? 수증대의 배우자 뭐 이런 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와이프를 유언 집행자로 선임해 주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어차피 한 식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실무에서 공증할 때도 이제 가끔 빠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이제 상속을 이제 유형 공증을 많이 안 해본 공증사무실에서 아주 드물게 뭐 이런 실수를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필 유언이든, 유언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유언 집행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언 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죽었다. 예. 그래서 유언장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유언 집행자가 없었다라면 상속인 과반의 동의로 유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반이 안 되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같은 경우는 유언 공증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이랑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자필 유언에 유언 검인을 거쳤다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망할 당시에 유언 집행자가 생존해 있었는데 거부한다. 그러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기존의 유언 집행자에 대한 해임과 새로운 유언 집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하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유언과 관련해서 유언 집행자 때문에 고생을 하는, 골머리를 앓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족을 말씀드리면 일어나면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알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걸 전략을 구상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 거지,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채집할 것이냐, 이걸 전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게 어려운 거지, 이런 거는 쉽습니다. 예. 자, 오늘은 유언 집행자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이재호였습니다.